자, 일단 우리 지난 시간 진도 나갔던 거 숙제 채점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몇 쪽부터 하면 되냐면요, 우리 67쪽에 개념드릴 1번, 2번부터 같이 할게요. 아니다. 여기는 선생님이 채점할게요. 여기 식을 좀 불러주기가 힘드니까 67쪽 개념드릴 1번, 2번은 선생님이 채점할 거고요. 68쪽에 있는 1-1번부터 채점해볼게요. 68쪽에 1-1번에 A는 4, 1-2번에 A는 6. 다음 넘어가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 볼게요. 자, 76쪽에 1번에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2번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10. 3번에 y는 3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4번에 y는 루트 5x 플러스 마이너스 6. 2번에 1번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13은 0. 2번에 2x 더하기 y 더하기 10은 0. 3번에 x는 2. 4번에 y는 마이너스 5. 자, 3번에 1번 답이 두 개예요, 얘들아. 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 7x 빼기 y 빼기 10은 0. 이거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y는 7x 빼기 10이라고 써도 맞아요. 2번 어디였냐? 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 똑같아요. 7x 빼기 y 빼기 10은 0. 이제 여기는 이제 풀이 과정의 차이인 거거든요. 3번도 답 똑같이 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선생님이 숙제 검사할 때 풀이 과정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77쪽에 1-1번에 y는 x 플러스 2 또는 y는 x 마이너스 2 답 두 개 써야 돼요. 1-2번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 1-3번에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또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6. 역시나 답 두 개 다 써야 돼요. 다음 2-1번에 a는 마이너스 3. 2-2번에 ab 곱은 18. 2-3번에 8. 3-1번에 답 두 개예요. x는 마이너스 1 또는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5는 0. 3-2번에 8분의 3. 자, 넘어가서 중단원 마무리 레벨 1 볼게요. 82쪽에 1번에 3, 2번에 5, 3번에 4, 4번에 8루트 2, 5번에 4, 6번에 2루트 14, 7번에 4, 8번에 마이너스 5분의 6. 여기까지. 자, 그럼 먼저 한번 오답풀이부터 하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몇 쪽부터 보시면 되냐면요. 먼저 68쪽 1-1번 혹은 1-2번 중에 질문 있을까요? 1-2번? 1번? 1번, 2번 둘 다 풀어줄게요. 자, 68쪽에 1-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0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y 마이너스 4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3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과 서로 수직이래요. 자, 우리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두 원을 그냥 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x제곱이랑 y제곱은 지워지고요. 2x 마이너스 a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이라고 직선이 구해집니다.
근데 이 직선이 지금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과 수직 관계를 이뤄야 한대요.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성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 서로 수직이려면 뭘 하기로 했느냐? x 계수끼리의 곱과 y 계수끼리의 곱을 더한 게 0이 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성질을 그대로 활용해 보면 2 곱하기 3, 6과 마이너스 a 플러스 2와 1 곱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 더한 게 0이면 된다라는 거죠. 해서 a는 4라고 나온 겁니다. 다음 1-2번 두 원. 잠시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는 0의 교점과 0,1을 지나는 원을 구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일단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려면 두 개를 더할 건데 어느 한쪽에 k배해서 더해줘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얘가 누굴 지나는데요? 0,1을 지나는데요. 그러면 0,1을 지나게 하려면 이 k가 언제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먼저 0,1 대입해 볼게요. x, y에다가 x에 0,1, x에 0, y에 1 대입해 보면 1 더하기 2y, 아니다. y에도 1 대입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k 곱하기 x에 0, y에 1 해서 0이 나옵니다. 우리는 결국에 1-k가 0이 돼서 0,1을 지나는 원을 만들려면 k가 1일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k에다가 1 그대로 대입을 해서 다시 원의 방정식 식을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y 마이너스 2 플러스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는 0이라고 해서 2x제곱 더하기 2y제곱 y는 지워지고요. 플러스 a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나왔는데 이 원의 뭐예요? 넓이가 4분의 13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돼요. 먼저 양변 2로 나눠줄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분의 ax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이걸 우리가 완전제곱식꼴로 고쳐주면 x 플러스 4분의 a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16분의 a제곱 더하기 1이라고 표준형 정리가 될 거야. 이때 이 부분이 바로 r제곱에 해당되는 건데 그 r제곱이 원넓이가 4분의 13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 자체가 4분의 13이라고 나와야겠죠. 그래 안 그래요? 해서 양변에 16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a제곱 더하기 16은 52. 그 말은 a제곱은 36 해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문제에서 양수 a의 값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6이다 라고 나온 거죠. 됐나요? 다음 넘어가서 77쪽에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78쪽에 질문 있을까요?
몇 번? 2번. 2-2번 볼게요. 78쪽에. 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5 위의 점이래요.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때라고 알려줬어요. 자, 우리는 그럼 이 A, B는 접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접점을 알려주었을 때는 대입을 하나씩 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먼저 접선의 방정식이 AX 더하기 BY는 45라고 접선의 방정식이 나올 텐데, 우리는 이걸 Y는 꼴로 고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45라고 나와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2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B분의 A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말은 A는 2B와 같아요. 이 A는 2B를 어떻게 대입을 할 거냐? 아까 A, B는 물론 접점이라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웠지만 얘는 이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도 가능해요. A, B를, 그 말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5라고 나와야 돼요. 우리는 이 A는 2B를 바로 여기에 대입을 해서 B를 구할 겁니다. 2B 대입해서 하면 5B 제곱이 45라고 나올 거니까 B제곱이 9. 따라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그 중에서 따로 범위는 없으니까요. B가 3이거나 마이너스 3을 볼게요. B가 3이면 A는 6이 되고요. B가 마이너스 3이면 A는 마이너스 6이 돼요. 이러나 저러나 어쨌건 간에 A, B를 곱한 건 그러면은 3, 6이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건 곱하면 다 18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어떤 식이 위의 점이라고 하면 일단 그 점을 대입한 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또 78쪽에 질문이 있을까요? 없나요? 79쪽에 질문 있나요? 3-2번이요. 자, 79쪽 3-2번 볼게요. 2,0에서 원 x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의 근이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이요. 마이너스 1,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이에요. 그러면 y축이 뭐 여기에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지금 원이 대략 이런 모양으로 있었을 거예요. 이럴 때 2,0에서 그것대요. 그럼 2,0은 밖에 있는 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나는 한 점은 알고 기울기만 모르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y는 m x-2라고 세워볼 수가 있겠죠. 일단 기울기는 뭔지 모르니까 m이라고 두고 대신에 2,0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근데 얘가 접선이 되려면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으로 나오게 만드는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2에서부터 직선 mx-y-2m은 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1로 나오게 만들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서 구해보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m의 절대값이 1로 나와야 되겠네요. 자, 양변의 분모 곱해서 절대값 마이너스 3m-2가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고요. 우리 이거 루트와 절대값 없애기 위해서 양변 제곱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m-2의 제곱이니까 9m제곱 더하기 12m 더하기 4와 제곱하니까 루트 없어지죠? m제곱 더하기 1이 같다고 나왔어요.
8m제곱 더하기 12m 더하기 3은 0인데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바로 두 접선의 기울기가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건 기울기가 몇이야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물어봤죠. 그럼 우리 그냥 여기서 바로 두 근의 곱 구해버리면 되겠죠. 근과계수 관계 이용해서. 두 근의 곱 몇? 8분의 3이라고. 알겠나요? 이렇게. 또 79쪽 질문 있을까요? 없고요. 자, 넘어가서 우리 중단원 마무리 82쪽의 질문 6번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P 5,6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사각형 AC, BP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일단은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0이라고 나와 있는 걸 표준형으로 고칠게요.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4라고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는 2,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원인데 여기서 5,6에서 지금 접선을 그렸을 때 각각의 점을 A, B라고 하고 그 접점들을 이용을 해서 사각형들을 만들었어요. 우린 이거 직각으로 만나죠. 그러면 이 사각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우리 반 쪼개요. 이렇게. 중심과 5,6을 연결하면 직각삼각형이 똑같은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나와요. 우리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하나를 구해서 곱하기 2 할 거야. 자,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라 했죠? 2죠? 그 다음에 우리 2,3에서 5,6까지의 거리는 구할 수 있잖아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면 5에서 2 빼고 제곱 더하기 6-3의 제곱. 어쨌든 얘는 계산해보면은 3루트 2라고 나오겠네요. 그럼 이 길이가 3루트 2예요. 우리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나머지 이 길이 구할 수 있잖아요. 얘는 루트 14라고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거 직각삼각형 넓이 하나는 넓이가 몇이 나오겠어요? 2 곱하기 루트 1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루트 14. 근데 그거가 두 개 붙어 있어요. 해서 넓이는 2 루트 14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또 질문 4번이요. 자, 중심이 직선 y는 x 더하기 2 위에 있고 그럼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a, a 더하기 2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서 2,2를 지나면 x축에 접하는 이래요. 자, 어떤 원이 중심이 a, a 플러스 2이면서 x축에 접한다는 건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y좌표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식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x-a제곱 더하기 y-a-2의 제곱은 a 플러스 2의 제곱이다 라고. 그런데 얘가 누굴 지난대? 2,2를 지난대요. x, y의 2 대입해서 전개해서 a 구해줍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4-4a 플러스 2a 제곱은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이항시켜서 보면 a제곱 마이너스 8a는 0이라서 a는 0 또는 8인데
여기서 그러면 그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중심이 두 개가 나왔다는 거네요. A가 0이고 8이에요. 그럼 중심이 하나는 0,2 다른 하나는 8,10 우리는 이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또 82 이쪽에 질문 있을까요? 8번이요. 자, 마이너스 3,1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의 근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세요. 우리 아까 저기 이거 3-2번이랑 비슷하게 풀면 돼요. 원 밖에서 접선 두 개를 그린 거예요. 그럼 기울기만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대신에 마이너스 3,1을 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y는 m x 플러스 3 더하기 1이라고 일단 접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과 접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0,0에서 직선 mx-y 플러스 3m 플러스 1은 0까지의 거리가 2라고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식 세워서 보면 어떻게 돼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x에 0, y에 0 대입하고 절대값이니까 3m 플러스 1, 2 나와야 한다는 거겠죠? 양변의 루트 분모 곱해서 절대값 3m 더하기 1은 2 루트 m제곱 더하기 1과 같아야 되고 양변 제곱하면은 9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1이 4m제곱 플러스 4와 같아서 5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6m 마이너스 3이 0 나와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두 기울기인데 그 두 기울기의 합을 구하래요, 이번엔. 그럼 근거하기에서 관계만 바로 써서 답은 마이너스 5분의 6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또 다른 거 질문 있을까요? 이제 없나요? 자, 그러면 남은 거 오답은 조금 이따 우리 오늘 또 시간 줄 테니까 그때 오답하고 검사 받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 다음 새로운 단원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은요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파트를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첫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도형의 방정식, 직선을 방정식으로 세우는 방법, 원을 방정식으로 세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봤었죠. 그러면 그렇게 방정식으로 표현된 도형들을 이제는 좌표 평면에서 이동을 시킬 거예요. 이동을 시키는 거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평행 이동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린 평행 이동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도형 자체를 뭔가 뒤집거나 돌리거나 하지 않고 그 모양을 그대로 옆으로만 이동을 시키던지 아니면 위아래로만 이동을 시키던지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도형을 이동시킬 건데 먼저 점을 이동시켜 볼게요. 점 x, y가 있어요. 근데 얘를 내가 x축의 방향으로는 a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b만큼 이동을 시키고 싶다는 거는 그냥 그 점 자체를 내가 원하는 그 a만큼을 그대로 더해주면 돼요. y축도 마찬가지죠. 그대로 올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 b가 음수면 내려가는 거겠죠, 오히려. 그래서 점을 이동시킬 때는 내가 움직이고 싶은 만큼을 원래 점의 좌표에 그대로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평행 이동, 점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도형은 좀 달라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떤 도형, 여기서 말하는 도형이라는 건 뭐 선이라든지 직선이라든지 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직선,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직선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곡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2차 함수 같은 거 있죠? 곡선, 원 이러한 것들을 말을 하는데 이러한 도형들을 우리는 이제 x와 y에 대한 어떤 방정식 꼴로 나타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형을 앞으로 fx, y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쓸 건데 이 도형을 이동시키려면요. 얘를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시킬 때는요. 점이랑은 좀 달라요. 도형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x 자리를요. 내가 그 뒤에다 그대로 a를 더하는 게 아니라 x 대신에 x-a라는 식으로 바꿔서 대입을 해야 돼요. y도 마찬가지로 그냥 y 뒤에다가 내가 b만큼 이동시키고 싶다 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y 자리 대신에 y-b를 바꿔서 대입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예시냐면요. 우리 2차 함수 생각을 해보세요. y는 ax제곱이 있었어요. 우리 이거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세요 라고 했을 때 y는 ax-p의 제곱이라고 넣었었죠. 그죠? x 플러스 p라고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원래는 여기도요. 플러스 q가 원래 여기에 붙는 게 아니라 y 마이너스 q라고 붙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이너스 q를 이항시켜서 우리는 이런 모양으로 봤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문자 뒤에 그만큼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x라는 자리, y라는 자리 자체를 바꿔서 대입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도형을 평행 이동시킬 때는 반드시 표준형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풀어야 돼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전개가 되어 있는 식이죠. 그럼 전개가 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x, y가 여러 개가 들어있거든요. 식 안에. 그럼 내가 대입을 표준형일 때는 한 번만 대입할게. 일반형에서 대입을 하려면 한 3번, 4번씩 대입해서 전개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표준형에서 바꿔서 대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밑에 개념 확인 1번 봅시다. 점을 움직이는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그러면 1,2를 내가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키고 싶으면 점을 이동시킬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을 그냥 그대로 더해주라고요. 그래서 4,0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1,4를 똑같은 평행 이동해서 움직여 보래요. 마이너스 1,4는 x에다 3 더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2 더해서 1,2로 움직였다 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밑에는 자, 개념 확인하기 2번을 보면요. 이번에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방금 개념 확인 1번에서 봤던 도형이랑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할 건데 이번에는 도형을 이동시킬 거예요. 2x-y 더하기 3은 0이라는 직선을 이동시킬 거고요. 두 번째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라고 하는 도형을 이동시킬 거야. 원을 이동시킬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그냥 뒤에다가 문자 뒤에다가 바꿔 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하면은 여기다가 2x-3 이렇게 쓰면 안 돼. 부호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x 자리 자체를 바꿔서 대입을 해주는 거야. x-3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2에다가. y도 마찬가지. 그냥 y 뒤에다가 빼기 2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뺀다. 그러니까 y 플러스 2만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 하고 이 y 자리 자체를 y 플러스 2로 바꿔서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뒤에다 무조건 숫자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식은 2x-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럼 밑에 것도 얘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바꿔서 대입. 그럼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대입. y 플러스 2의 제곱은 8. 이게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평행이동식이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한번 또 문제 바로 이어서 또 계속 풀어볼게요. 필수 예제 1번 볼게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자, 어떤 평행이동이 x, y가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4로 이동이 되는 거래요. 자, x, y를 이동하는 건 얘들아 점을 이동하는 거예요? 도형을 이동하는 거예요? 이건 점을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은 부호를 반대로 봐요? 그대로 봐요? 그대로 봐요. 얘는 지금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세요 라는 걸 수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서 이러한 평행이동에 의해서 마이너스 6, a가 b, 5로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b는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6에다가 3을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5는 a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한 게 5예요. 그 말은 a는 9여야지 5로 이동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는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자, 1,2를 3, 마이너스 1로 옮기는 평행이동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만큼. 점이니까 그대로 봐야겠죠?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켜야 돼요?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은 이러한 이동에 의하여 자, 1, 마이너스 2가 옮겨지는 걸 찾으래요. 이것도 얘들아 조사 잘 봐야 돼요. 1, 마이너스 2를 무조건 옮기는 게 아니야. 여기는 1, 마이너스 2가 옮겨지는 거니까 1, 마이너스 1을 옮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뒤에 조사가 1, 마이너스 2로 옮겨지는 점을 구하자면은 옮겨지고 난 다음이가 1,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 걸 찾아야 돼. 우리 국어 조사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얘를 옮기는 건지 옮겨지고 난 다음인 건지 나와 있는 점이 그거 잘 봐야 돼요, 얘들아. 여기는 1, 마이너스 2가 옮겨져야 한다고 하니까 얘 자체를 옮길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옮기니까 3.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5 해서 3, 마이너스 5라고 찾는 거죠. 다음 필수 예제 2번. 자, 이번에는요. 평행이동 x, y를 x 마이너스 2, y 플러스 6으로 옮긴대요. 자, 이건 지금 점을 이동시킨 거예요? 도형을 이동시킨 거예요? 얘는 점이에요. x, y 잖아, 그냥. 그럼 이건 점이야. 그러면 점을 이동시켰다고 보니까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예요?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6만큼 이동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평행 이동을 가지고 이번에는 y는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이동시킨대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지금 계속 써주는 거야, 얘들아. 문제에서는요, 점을 이동시키는 것처럼 보여주고 실제로 움직이는 건 도형을 이동시킬 때도 있어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문제에서. fx, y는 0에서 fx-3, y 플러스 5는 0으로 움직이는 평행이동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뭘 이동시킨 거예요? 이건 도형을 이동시킨 거죠. 방정식을 이동시킨 거잖아. 그러면 이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고 봐야 돼? 그치, 이거는 부호 그대로 보면 안 돼요. 반대로 봐야 돼요. 3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꼭 문제에 나와 있는 그냥 수식만 보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꼭 한글로 이렇게 선생님이 쓰는 것처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인 건지,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건지를 정확하게 한글로 써놓고 보세요, 우리는. 그래야 안 헷갈려. 알겠죠? 왜냐면은 점을 이동시킨 것처럼 보여줄 때도 있지만 얘처럼 도형을 이동시킨 것처럼 보여줄 때도 있어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번씩 확인하고 봐야 돼요. 그럼 우린 이러한 이동을 가지고 얘를 이동시켜서 나온 식을 찾으래요. 자, 그러면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다는 건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해야 되고요.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이동하는 건 Y 대신에 Y 마이너스 6을 대입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요. 얘 전개해서 보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겠네요. 해서 얘가 문제에서 구하는 답. 그 말은 A는 마이너스 2, B는 1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나요? 도형을 이동시키는 거랑 점을 이동시키는 게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봐야 돼요. 그 다음 2번도 볼게요. 이번에는 자 2,0을 3, 마이너스 2로 움직이는 평행 이동이래요. 이거 도형을 이동시킨 거예요? 점을 이동시킨 거예요? 이건 점을 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야 돼? 얘는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이동을 가지고 이번엔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는 0이 옮겨지는 걸 찾으래요.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는 0을 이동시킬 거야. 그러면 x 대신에 뭐 대입해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이니까 x 마이너스 1.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이니까 y 플러스 2. 마이너스 5는 0. 따라서 전개하면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다음 필수 예제 3번 볼게요. 자, 1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c는 0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더니 최종적으로 나온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고 나왔대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동을 시키잖아요. 그럼 아까 선생님 말했죠.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대입해야 한다고. 근데 여기서 대입하면 여기도 x 대입하고 y도 대입해서 다 전개해야 돼요. 2번씩 대입해야 돼. 그리고 전개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 한다고.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반드시 표준형 고쳐놓고 한 번에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먼저 얘를 표준형 고쳐봅시다. 그러면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5-c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요, 얘들아,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에요? 2 콤마 마이너스 1. 반지름은 몇이에요? 루트 5-c인데 여기 얘를 움직이고 났던
그러니 이 원의 중심은 어디게 됐어요? 0, 0. 반지름은 3이래요. 그럼 봐봐요, 얘들아. 원을 이동시키면 중심도 같이 이동이 되겠죠? 그죠? 우린 중심이 이동된 걸 볼 거예요. 원래 2,-1이었던 게 0,0으로 움직여져야 돼, 지금. 그 말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켜야 될까요?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켜야 될까요? 라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Y는 B는 1. 이렇게. 그러면 자, 평행 이동의 의미는 원을 뒤집거나 돌리거나 크게 키우거나 작게 하거나 가 없이 그 모양을 그대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럼 평행 이동한 원에서는 반지름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그 말은 이 반지름도 3이라고 나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C가 9 나와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 4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표준형에서 고쳐서 보는 걸 연습을 해야 돼, 우리는. 표준형을 고치면 그냥 점을 이동시키는 것처럼 봐도 돼요. 꼭 도형을 이동시키지 않아도 된다고요. 선생님, 저는 그냥 도형 이동시켜 볼래요 라고 할 수 있어. 이동시켜도 돼. 얘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X 대신에 X-A라고 바꿔서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Y-B를 대입해서 Y-B 플러스 1의 제곱은 5-C라고 나오는데 그게 얘랑 똑같은 식이 한다고요, 지금. 만약에 난 도형을 이동시켜서 볼 것 같으면 그러려면은 여기 0 만들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또 B도 상수항 0 만들어야 되니까 B는 1. 마지막 상수항 똑같이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찾아도 돼요. 도형을 이동시켜서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심만 움직여서 찾아도 되고요. 근데 방법이 좀 다르죠? 얘는 도형을 이동시켰기 때문에 부호를 반대로 봐야 되고 중심을 이동시킬 때는 점의 이동이기 때문에 그냥 부호 그대로 봐야 되고.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해서 먼저 우리가 평행 이동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동. 두 번째는 대칭 이동을 시킬 거예요. 자,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크게 대표적으로 4종류의 이동이 있어요. X축 대칭 이동이 있고요. Y축 대칭 이동이 있고요. 원점 대칭 이동이 있고요. Y는 X 대칭 이동이 있어요. 자, X축 대칭 이동이란 건 뭐냐면요.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던 점이 아래로 그대로 내려가거나 아래에 있던 점이 그대로 위로 올라가거나 이런 모양이야. X축을 가지고 이 점을 그대로 대칭. 그 말은 대칭을 하려면 이 올라가 있는 높이와 내려가 있는 높이가 같은 만큼만 이동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X축 대칭 이동을 할 때 만약에 나는 점을 대칭 이동시키고 싶다. 점 X, Y가 X축 대칭 이동을 하려면 누구의 부호만 바꿔서 써주면 되냐면 Y의 부호만 바꿔서 써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2,3을 X축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하면 X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Y만 바뀐 거야. 그래서 2,-3이라고 쓴다고요. Y축 대칭 이동은 그러면은 Y축을 기준으로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Y좌표는 그대로 있고 X좌표만 왔다 갔다 바뀌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Y축 대칭 이동에서는 점은요, 원래 기존의 X, Y였던 애를 X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 Y라고 써줍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원점 대칭 이동은 뭐냐? 원점 대칭 이동은 X축 대칭이랑 Y축 대칭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동시에 하는 거라서 점을 이동시킬 때는 x, y를 원점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한 경우에는 둘 다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마지막 y는 x 대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이거는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좌표 평면이 있어요. 이때 y는 x라고 하는 이 직선에 의해서 원래 기존에 a, b였던 애를 y는 x 대칭 시켜서 하면은 여기에서 그대로 수직이 되게 만드는 이 점을 찍는 거거든요. 이 점은 얘랑 x, y 좌표만 바뀌어요. 그냥. 즉 y는 x 대칭 시키세요 라고 하면 점을 x, y였던 애가 y, x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2를 y는 x 대칭 하세요? 그러면 2,3이 된다.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된다고요. 대칭 이동은 평행 이동에 비해서 좀 더 쉬워요. 그러면 도형은 어떻게 시키면 되냐? 아까 평행 이동은요, 점의 이동이랑 도형의 이동이 부호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였죠. 근데 대칭 이동은 안 그래요. 똑같아요, 그냥. x축 대칭 이동 시키고 싶어요. 도형에서는 fx, y는 0이었던 애를 똑같이 x축 대칭 이동은 y의 부호만 바꿔서 대입해주면 돼요. f, x, 마이너스 y는요. 그러니까 y 자리를 마이너스 y로 바꿔서 대입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선생님이 자꾸 대입이라고 하죠. 그냥 y 부호 바꿔 아니야. 이유가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나? 여기는 없네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만약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는 0을 x축 대칭 이동시키세요 라고 했어. 그럼 아까 누구의 부호로 바꾼다고? y의 부호로 바꾼다고. 그러면 이거 y의 부호로 바꾸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요. 그냥 y 앞에 있는 부호로 바꾸는 게 아니야. y 자리를 마이너스 y로 바꿔서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야. 그럼 사실 마이너스 y를 제곱하면 뭐예요? 그냥 y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x축 대칭 이동을 해도 변화가 없어. 똑같이 보이는 거야. 무조건 대칭 이동을 하면 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그냥 앞에 거 부호 바꾸는 거 아니라고. 그 자리를 아예 바꿔서 대입을 해줘야 한다고요. 알겠죠?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y축 대칭 이동에서 누구의 부호를 바꿔서 대입을 해주겠어요? x의 부호를 바꿔서 대입해주면 되겠죠? 원래 fx, y는 0이었던 애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원점 대칭 이동은 둘 다 바꿔서 대입할 거예요. 원래 fx, y는 0이라고 있던 애를 x는 마이너스 x로 y는 마이너스 y로 바꿔서 대입. y는 x 대칭은 x였던 애는 y로 x 자리를 y로 바꾸고 y 자리는 x로 바꿔서 대입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도형의 이동, 대칭 이동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개념 확인하기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2,3을 다음 이동을 시키래요. 자, 먼저 1번 x축 대칭 이동 시키래요. x축 대칭 이동할 땐 누구 보호 바꿔라? y 보호 바꿔. 그러니까 반대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2, 마이너스 3. 2번 y축 대칭 이동하면 누구 보호 바꿔라? x 보호 바꿔라. 마이너스 2, 3. 3번 원점 대칭 이동은 둘 다 보호 바꿔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4번 y는 x 대칭 이동은 2,3이었던 애 서로 바꿔서 3,2 이렇게. 알겠죠? 개념 확인하기 2번으로 또 볼게요. 이번엔 2x-y 더하기 3은 0을 이동시키래요.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시켜야 돼요. 누구의 부호를 바꿔서 봐야 돼요? y 부호를 바꿔서 대입해줘야 돼요. 그럼 2x 빼기 마이너스 y 더하기 3은 0이라고 봐야 됩니다. 해서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다. 두 번째, y축 대칭 해야 돼요. 그 말은 x의 부호 바꿔서 할게요.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라고 써요. 그 말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이거 양배 마이너스까지 곱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2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3번 원점 대칭 이동은 둘 다 부호 바꿔서 대입할 거예요. 2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 뭐 좀 더 깔끔하게 쓰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 0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네 번째, y는 x 대칭 시킬 거예요. x는 y로, y는 x로 바꿔서. 그러니까 2y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이다. 그래서 깔끔하게 쓰면 x 빼기 2y 마이너스 3이 0이다 라고 써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는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좀 넘어가서 우리 필수 예제 1번이랑 2번 풀고 다시 또 앞으로 돌아올게요. 필수 예제 1번. 자, 이번엔 점 1,a를 x축 대칭 이동한 후 그걸 다시 y는 x 대칭 시키래요. 자, 먼저 x축 대칭 이동하면 누구의 부호 바뀌어요? y의 부호 바뀌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a. 이걸 y는 x 대칭 한다는 거는 서로 바뀌는 거겠죠? 마이너스 a, 1이 된 거예요. 그 점이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을 때라고 하니까 대입이 가능하겠네요.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라고 따라서 a는 2라고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2번. 이번엔 2,4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대요. 그 점을 우리는 P라고 하고 이번엔 그 P를 또 원점 대칭 이동한 걸 Q라고 합니다. PQ의 길이 구하래요. 자, 먼저 P 좌표부터 구할게요. Y축 대칭 이동하니까 누구의 부호 바꿔요? X 부호 바꿔요. 마이너스 2,4. 원점 대칭 이동하면 이거의 부호를 둘 다 바꿔요. 2, 마이너스 4. 우리는 이 PQ의 길이를 구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2,4부터 2,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는 X 좌표끼리 뺀 거 제곱, Y 좌표끼리 뺀 거 제곱 두 개 더해서 하니까 루트 80, 총 4루트 5라고 나오겠네요. 다음 필수 예제 2번 볼게요. 직선 y는 mx 더하기 n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이 점 1,2를 지나고 직선 y는 3x 플러스 1과 평행할 때래요. 자, 일단 얘를 y축 대칭 이동 시켜볼게요. 누구의 부호 바꿔서 대입해요?
x의 부호 바꿔서 대입해요. 그러니까 x만 바뀌니까 y는 마이너스 mx 더하기 n이라고 할 텐데 얘가 누굴 지나냐 하고 봤더니 1,1을 지난대. x에 1 넣었을 때 y는 2 나와야 돼요. 2는 마이너스 m 플러스 n. 또 그 와중에 y는 3x 플러스 1과 평행하대요. 기울기가 바로 몇 나와야 한다? 3 나와야 한다. 그죠? 평행해야 되니까. 따라서 m은 마이너스 3. m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건 n은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음 2번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는 4y 마이너스 4는 0이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의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위에 있을 때래요. 자, 일단은 원을 대칭이동 시켜야 돼요.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대칭이동 시킬게요. 표준형 바꾸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9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를 어떤 대칭 이동시킨다고? y는 x 대칭 이동시킨다고. 그러면 x는 y로, y는 x로. 즉 원이 중심은 마이너스 2,1이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위에 있다래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은 2 플러스 k라고 하니까 k는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계산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얘들아. 다음 필수 예제 3번 볼게요. 자, 점 마이너스 1,3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고 그걸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점을 구하래요. 자, 먼저 y는 x 대칭 이동하면은 서로 반대로 써서 3, 마이너스 1. 여기에서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까지 시키면 평행 이동은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따라서 7, 마이너스 6이라고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2번. 이번엔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2는 0이라고 하는 이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후 그걸 다시 x축 대칭 이동시키세요 라고 했어요. 자, 먼저 평행 이동 시켜볼게요. 도형은 평행 이동 시킬 때 x 대신에 뭐 대입해서 써줘야 돼요?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곱하기 y 대신에 y 플러스 3 이라고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줘요. 그 말은 이 식은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이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 x축 대칭 이동시키래요. 누구의 부호 바꿔서 쓰는 거예요? y 부호 바꿔서 쓰는 거예요. 따라서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알겠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요, 얘들아, 좀 어느 정도 대표적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규칙성이 있는 대칭 이동이에요. 근데 꼭 우리가 이렇게 뭐 무조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세요.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세요. 원점 대칭 이동하세요. Y는 X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점 대칭 이동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내가 어떤 기존에 X, Y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점을 중간에 어떤 A, B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얘를 기준으로 우리 점 대칭 이동은 정확하게 길이가 같은 부분에 얘를 지나서 찍히는 거겠죠? 이 새로운 점을 구할 건데 이 새로운 점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새로운 점과 원래 점의 중점이 바로 A, B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식을 세우면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이 A이고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이 B다. 이렇게 식 세워놓고 그냥 X 프라임과 Y 프라임 값 구하는 겁니다. 어차피 X, Y나 A, B는 이미 문제에서 줬을 거예요, 값을. 나는 얘를 구하는 거니까. 이것만 미지수야. 그래서 계산해보면 사실 X 프라임은 그래서 2A-X이고 Y 프라임은 2B-Y다 라고 계산하면 되는데 꼭 이거는 이거 공식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이걸 성립시키면 된다 라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요. 알겠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점이 아니라 선대칭 이동시킬 거예요. 자, 나는 기존에 어떤 X, Y라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점을 Y는, 그러니까 이렇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실 이거 데칼코마니라 생각하면 돼요. 이 선을 기준으로 접었다 폈을 때 어디에 찍히는지를 찾는 거거든요. 그럼 그 새로운 점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있을 텐데 이 점과 관계성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얘와 얘의 중점, 첫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 관계식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돼요. 얘와 얘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중점의 좌표를 구하면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콤마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이라고 중점 구하겠죠? 그게 대입이 돼야 한다고, 먼저. 첫 번째는 중점이 직선 위에 있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 더 있는 게 중점이 있으면서 X, Y와 X 프라임, Y 프라임의 기울기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 찍는 이 점의 기울기가 원래 직선과 수직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즉 X-X 프라임분의 Y-Y 프라임이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얘의 원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죠. 그럼 수직을 이루어야 되니까 A분의 B와 같게 나와야 한다라는 거야. 수직을 이루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문자로 보니까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숫자로 볼 때는 그렇게 그냥 연립방정식 연습하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어떻게 푸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식을 세우겠죠? 그래서 점대칭 이동을 시킬 때는 간단해요. 원래 점과 새로 찍힐 점의 중점이 기준점이 되면 돼. 선대칭 이동을 시킬 때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원래 점과 새로 찍힐 점의 중점이 일단 직선 위에 있어야 되고 원래 찍힐 점과 새로 찍힐 점의 기울기가 직선이랑 수직을 이뤄야 되고 요 두 개 연립방정식 하라는 소리예요. 문제에서는 어떻게 문제에서는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93쪽에 개념 확인하기 3번 볼게요. 다음 두 점이 P에 대하여 대칭일 때 그 P의 좌표,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는 P의 좌표를 구하래요.
이 기준점은 어떻게 된다? 두 점의 중점이다. 그래서 1번 2,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8,3의 기준이 되는 중점은 두 개 더하고 2 나누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바로 P가 되는 거겠죠. 2번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와 1, 6의 중점 구하라는 거예요. 더하고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 1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러면 개념 확인하기 4번 볼게요. 자, 나는 P라는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4, 3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고 싶대요. 그때 생기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러면 세로 찍힐 점을 x, y라고 두었을 때 2, 마이너스 1과 x, y의 중점이 4, 3이 되게 만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x끼리 더해서 8 나와야 되니까 x좌표는 6. y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3 되려면 더한 게 6 나와야 되니까 y는 7. 해서 6,7이다. 이렇게 구한다고요. 알겠나요? 그냥 꼭 좌표평만 이쁘게 안 그려도 돼요. 그냥 중점이다 라는 계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알겠죠? 다음 넘어가서 개념 확인하기 또 5번도 볼게요. 자, 이번엔 2, 마이너스 1을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하고 싶대요. 자, 그럼 얘를 a, b라고 둬요. 그러면 먼저 a, b와 2, 마이너스 1의 중점은 이 직선 위에 있어야 한다고요. 중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보면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대입해서 2분의 b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 플러스 3이다.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해 줄게요. b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니까 a 플러스 b는 5라는 식을 하나를 얻었어요.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a, b에서 2, 마이너스 1까지 기울기는 수직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 말은 1 나와야 돼요. 기울기 a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1은 수직이어야 되니까 1이 나와야겠죠. 우린 이거 풀면 b 더하기 1이 a 마이너스 2와 같아야 되니까 a 빼기 b는 마이너스 3 나와야 돼요. 두 개 연립하면 a, b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게 우리가 새로 구하려는 그 점의 좌표. 이렇게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점의 좌표를 미지수라고 두고 연립 방식 풀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래서 연립 방식 풀면은 A는 1, B는 4. 해서 1,4가 답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그거 이용해서 또 한번 필수예제도 풀어볼게요. 필수예제 4번 볼게요. 자, 1번은요. A, B를 3,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더니 5, 2가 나왔대요. 자, PA, B라는 점을 내가 3,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서 찍힌 새로운 점이 5, 2라는 겁니다. 중점이 3, 마이너스 1 나오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끼리 더하고 2로 나눈 게 3 나오려면 더한 건 6 나와야 돼서 a는 1. y끼리 더하고 나누기 2 한 게 마이너스 1 나오려면 두 개 더한 게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 따라서 1, 마이너스 4.
라고 구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 2번. 이번엔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0y 플러스 13은 0을 2,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겠대요. 자, 원을 일단 표준형으로 고칠게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16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중심이 마이너스 2,5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인데요. 이 원을 나는 밖에 어떤 2,1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해서 새로 찍힌 원을 구하래요. 그러면 원이 대칭 이동을 했다는 건 뭐만 바뀐 거예요? 원의? 그렇죠. 중심만 바뀐 거겠죠. 중심이 이동을 해서 원이 바뀐 거 아니야. 그럼 우린 중심만 대칭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중심이 마이너스 2,5였어요. 마이너스 2,5에서 2,1 대칭 이동한 새로운 점이 바로 새로운 원의 중심이라는 거죠. 두 개 더하고 2로 나눴을 때 2,1 나오려면 6, 마이너스 3이 새로운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은 안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은 x-6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16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는지 알겠나요? 그래서 표준형이 중요한 거예요, 얘들아. 그 도형의 핵심이 되는 것만 같이 이동을 시켜버리면 돼요. 알겠죠? 다음 필수 예제 5번. 자, 이번에는요. P 4,2를 직선 y는 2x 플러스 4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이 a, b일 때래요. 자, 이 a, b를 구할 거예요. 먼저 우리 첫 번째 해야 될 건 PQ의 중점이 직선 위에 올라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중점의 좌표 구해서 대입을 해보면 2분의 b 더하기 2는 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4 더하기 4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럼 양면 2 곱해버리고 a 플러스 8 나오니까 b 더하기 2는 2a 더하기 16.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식으로 2a 빼기 b는 마이너스 14다라는 거 하나 얻었어요. 두 번째, 두 점의 기울기는 직선과 수직을 이뤄야 돼요. 기울기 구해볼게요. a-4분의 b-2가 얘랑 수직이라는 건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곱해주면 2b-4가 마이너스 a 플러스 4와 같으니까 두 번째 식은 a 더하기 2b는 8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 두 개 연립해서 a, b 구할 거예요. 구하면 2a 플러스 4b는 10. b가 6, a가 마이너스 4라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점은 바로 마이너스 4,6이다 라고 잡는 거죠. 알겠나요? 두 번째, 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과 x-4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이 직선 y는 mx 플러스 n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는 중심이 0,0이고요. 다른 하나는 중심이
4,2인데 이 두 개가 y는 mx 더하기 n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럼 사실상 누구만 대칭을 만들면 되냐? 0,0 중심과 중심 4,2만 이 선대칭 이동시키면 당연히 원은 선대칭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중심을 선대칭 이동시킬 거예요. 먼저 중심과 중심의 중점이 직선 위에 올라가야 돼요. 이 중심은 2,1이에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식은 2m 더하기 n은 1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기울기가 수직이어야 되잖아요. 0,0에서 4,2까지의 기울기 몇이에요? 4분의 2 하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구하려고 하는 기울기 m은 수직이어야 되니까 몇 나오면 돼요? 라고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m값 마이너스 2 나왔으니까 n은 자동으로 5라고 나오겠네요. 이렇게. 알겠나요? 자, 마지막 필수 예제 6번. 두 점 A는 마이너스 2,2, B는 1,4와 직선 Y는 X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A라는 점은 마이너스 2,2에 있어요. B라는 점은 1,4에 있어요. 그리고 Y는 X가 있어요. 이렇게. 이 Y는 X 위에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어떤 점 하나가. P라는 점 하나가. 그럼 우리는 AP에서 BP. 이 길이 더한 것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움직이고 있는 점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이 어느 선 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두 점 중에 하나를 그 선대칭 이동시키세요. 그럼 여기는 Y는 X 위로 움직이고 있다 했으니까 우리는 B를 Y는 X에 칭시켜 볼게요. 그러면 B 프라임이 4,1이라고 나오겠죠? 갑자기 이거 왜 구했냐면 B가 Y는 X에 칭시키면 사실 PB 프라임이나 PB의 길이는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에 AP 더하기 BP를 구하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AP 더하기 BP를 안 구하고 AP 더하기 B 프라임 P를 구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점에서 여기까지 올 건데 이렇게 꺾어서 와버리면은 길이 짧을까요? 아니죠. 점에서 점까지 가려면 그냥 제일 일직선으로 갈 때가 제일 빠르겠죠. 즉 이거의 최소값은 여기서부터 얘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됐을 때 이 길이가 제일 짧은 거야. 그러면 바로 뭐야? P가 여기에 있을 때가 제일 짧은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P는 움직인다고 했잖아. 꼭 여기에 고정으로 안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 얘가 옆으로 와서 여기 점에 왔을 때가 제일 짧은 거리가 된다는 거지. 그럼 이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2에서 4,1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랑 같아요. 이 두 개의 거리는 몇 나와요? 루트 4에서 마이너스 2 빼고 제곱하니까 36. 1에서 마이너스 2 빼고 제곱하니까 플러스 1 해서 루트 37이 최소값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움직이고 있는 점이 어느 선 위에 있는지 그 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 시켜놓고 일직선 만들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해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도형의 이동 파트에 대해서 보았어요. 내용 자체가 이제 앞에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에 비해서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오늘 그냥 한 번에 다 나간 거거든요.